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그 사퇴 결의안을 추인한 것으로 지금 전에는 지고 있고, 관련 소식,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대화를 나눴고, 김기현 원내대표 다시 의총장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다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이 더 들어오면 더 자세히 더 추가를 해드릴 거고요. 이 사건이 어디까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좀 짚어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정을 좀 보면요, 청년들 챙기겠다 행보, 조금 어젯밤에, 어제 오후에 좀 어그러졌으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뭐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에 여의도 지하철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인사 장면, 그 전날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던 연습 문제 3개 중에서 1개였습니다. 연습 문제 하나 풀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연습 문제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연말단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출퇴근 인사하는 거,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그 배달 플랫폼 회사에 노동 체험하는 거, 야전 침대에서 숙식하는 거, 이건 사실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이라면 사실 뭐 가장 기초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무슨 문제라고, 연습 문제라고 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준석 당대표가 무슨 비단 주머니라고 해서 냈던 아이디어들이 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함께 가려면, 이거 쉬운 거라면 나 들어준다면 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함께 하자 했던 이준석 대표가 약간 양보한 그런 제안 아닐까요? 그러면 애초에 이걸 받으려고 했으면 일정 팀과 메시지 팀에서 그 일정을 다 소화하고 받아들여서 다음날 일정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느닷없이, 그것도 국회 앞에 여의도역 근처에 와서 30분 정도, 이를테면 신용을 한 거죠. 신용을. 보통 저도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 이렇게 할 때는 새벽 6시 반부터 나와갖고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부터 만나서 8시 반, 9시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추위에 떨어야지 일정이 소화가 되는 겁니다. 30분 나와서 이 일정 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뭐 무슨 문제를 낸 사람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그 태도도 굉장히 뭐랄까 좀 요식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이후 이 윤석열 후보가 바뀌었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지연말단에 이런 문제들을 주고 당대표는 그런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 수준이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선대위의 수준입니다. 이대로 일주일만 더 가면 제가 판단컨대 20%대 초반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율 측면에서. 자, 그런 점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지금 뭐 사퇴를 하냐 마냐의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선대위 윤석열 후보가 모두 다 절박함과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사퇴시킬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준석이 사퇴하면 김기현을 그 자리에 대표 대행으로 앉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를 하고 앉아있는 상황이니까 이 선대위는 폭망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김대현 평론가의 말을 요약하면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뭐 이런 느낌도 좀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연습 문제라는 이 표현 자체가 좀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 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좀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걸 본 거죠.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모습이 연출된다면, 즉 김종인 총괄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아침 새벽부터 지하철에서 같이 인사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죄송했습니다. 청년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모습, 오늘 1일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당내 내용이라고 불렸던 부분들이 이 연습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 되는 모습으로 반전을 그려낼 수 있는 첫 단추는 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어젯밤에 거절했습니다. 이거 거절했다가 무슨 일인지 새벽같이,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방식과 전혀 상관없이 혼자서, 그것도 여의도에서, 이게 여의도라는 곳이 물론 뭐 여의도가 동여의도, 서여의도 나눠가지고 사무지구가 있긴 하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출근하거나 또는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이런 곳을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나 이준석 얘기한 거 어느 정도 들어줬어, 명분 쌓기용 아니냐, 이 정도 평가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준석 대표의 반응도
이거 뭐 내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었고 이거 가지고 뭐 내 숙제 풀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가치를 절하할 수밖에 없는, 어젯밤에 거절했는데 오늘 혼자 나가서 잠깐 하고 들어오는 거를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네, 일단 윤 후보가 홀로서기라는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쉽지 않네요. 당장 그 당직 인선 문제로 오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권영세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대표가 반대를 했다가 막판에 선회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고 아니다 그런 보도도 좀 있었는데 일단은 당대표가 사무총장을 원래 선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좀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찬성 반대 왔다 갔다 맞아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원래는 뭐 당대표가 사무총장은 임명하죠.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가 이 당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당대표가 임명했던 한기호 의원 대신에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앉았던 이제 사례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권영세 본부장으로 선대위가 개편되면서 모든 힘을 갖다가 다 권영세 의원에게 실어주기 위해서 사무총장까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별말을 달지 않았어요.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철규 의원이 들어갔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그 전에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의 소위 아류가 거기 들어온 거 아니냐. 결국은 윤핵관들이 이선 후퇴한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말 잘 통하고 자기 말 잘 들어줄 사람을 사무부총장으로 앉힌 거 보니 이거 아직도 윤핵관이 판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거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거부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거친 고성에 오가는 이 거절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 이준석 대표와 쇄신하겠다 그런 판에 또 싸우는 모습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조용히 이준석 대표를 좀 이선으로 이렇게 좀 밀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싸움이 붙으니까 후보하고 고성이 오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오늘 소위 말하면 당대표 퇴진 이 예. 결의안이 추인된 거 아니겠느냐. 한번 결정적인 장면이 저는 오늘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이 가장 결정적인 장면. 사실은 이철규 의원 부총장,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분이 윤핵관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 윤석열 선대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다 윤핵관이죠. 그리고 또 윤핵관이어야 맞죠.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가 돼야지만 그 선거를 주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 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윤석열 선대위에서 일하는데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부족과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가르치거나 조금 심하게 말하면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살펴보면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그러면 이준석 핵심 관계자가 없는가? 있죠. 하지만 숫자가 적고 제한적입니다. 왜? 이준석 주변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은 당대표는 선출됐을지 모르지만 자기 세력이 없고 이를테면 외톨이 형태의 대표입니다. 본인은 이제 자기 세를 일부러 안 심었다 이렇게 반론하는 그거는 자기 주장일 수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본인도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뭐 박근혜 퀴즈라는 소리를 듣고 비대위원 뭐 무슨 위원 하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성인들 어른들한테 많은 혜택을 받고 정치권에 들어왔고 그 혜택을 계속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고 당대표, 당내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적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력과 자기 진영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외톨이로 남겠다는 얘기고 정치를 과연 지속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철규라고 하는 의원은 경찰 출신이고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죠. 그리고 경찰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구설에 올랐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백전노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새정치에 부합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선 주자이고 대선 주자가 당무 우선권을 갖는 상황에서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당대표가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를 윤석열 후보와 직접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견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분란을 만드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당대표야. 내 말 안 들어? 나 지금 무시해?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를 낸다는 식으로 완전히 지금 정치판을 코미디로 만들고 있는 당사자가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무슨 어린애 응석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2030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걸로 해서 당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것이지 네. 이준석이 뭐가 대단해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본인의 정치 실험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뭐랄까 좀 완급 조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못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과로 귀결되냐 하면 앞으로 2030 정치는 이준석 때문에 정치의 활로를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당대표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정치계의 모든 관심은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했던 말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모두 지역으로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소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대통령 후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역구 유권자들을 만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이제 박찬원 교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연설을 마친 후에 의원들이 윤석열 하며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을 이제 장악해 가는구나 이런 판단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위기를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뭐 폭락 수준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감이 고조가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해 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당 장악력, 그다음에 후보 중심성, 이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잃는 게 뭡니까? 김종인 잃었고 이준석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상징성은 뭐냐? 중도 확장성, 그 다음에 2030입니다. 자, 그런데 지지율이 어디서 떨어졌냐? 본다 그러면은 중도에서 지지율이 대거 이탈을 했고 2030에서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당의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해주는 뭐 이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도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어젯밤에 청년 간담회처럼 사고 뻥뻥 터뜨리고 있고, 후보도 책임 못 졌고 선대위도 책임 못 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정말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후보와 당 의원들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준석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이 모습이 2030 세대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 부분은 뭐 다음 주 여론조사 좀 지켜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저희가 후반부에 할 겁니다. 최근에 좀 심상치 않게 굴러가고 있는데, 의원총회에서 터진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응을 먼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의총에서 지금 뭐 네. 대표님 퇴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뭐 들은 바 없으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의총에서 계속 좀 대표님 뭐 사퇴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런 당내 반응들이 나올 때마다 늘 의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탄핵 가능성은 박 교수님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탄핵은 법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원들의 20%가 소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각 도당마다, 시도당마다 10% 이상의 당원들이 거기에 찬성을 던져야 돼요. 자, 이거 만드는 일이, 이거 하면은 대선 끝납니다. 결국은 탄핵은 불가능하고, 예. 결국은 정치적인 압박으로서 선택한 게 오늘 이제 소위 이준석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결의안을 갖다가 의원총회에서 채택하는 걸로. 방금 오전에는 그 원내 지도부에서 결의안을 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겠다. 자진으로 나가기 우리가 보면은 뭐 과거에 뭐 정리해고 할 때
안 나가는 사람 보면은 책상이나 의자를 갖다 화장실 앞에 갖다 놓고 뭐 이랬잖아요. 예. 마치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 글쎄 저는 이준석 후보가 뭐 잘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정치인은 당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선대위를 뛰쳐나와서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 잘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지금 지지율 하락했다 이준석이 나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당내 여론도 이번 당내 분란의 책임이 50% 정도는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 50%는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 이게 방금 전에 올라온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애초에 출발점은 김건희 리스크와 그다음에 본인의 후보 본인의 메시지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윤핵관과 선대위 개편 논란으로 분란이 생긴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런 공세가 결국은 희생양 찾기 아니냐. 이 모든 일이 마치 이준석 당대표 때문에 벌어진 것인 양. 이준석 대표 나가면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인 양. 근데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좀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 여러와 같은 지지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지만 지지한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 첫 행보가 이준석 천액이라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비춰질까?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되겠지만 중도 확장성에는 굉장히 안 좋은 여론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일단 사퇴 결의안 뭐 추인 나고 뭐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지금 느낌은 이준석 대표가 쉽사리 안 흔들릴 것 같은 이 문제 오래 가면 그 선대본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은 자리를 지키느냐 그만두느냐의 문제는 박창환 교수님 말씀 따나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뭐 여론을 완전히 뒤흔들어서 지지율을 뭐 한 10% 이상 출렁거리게 하는 그런 결정적 요인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이 논란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지지율 바닥을 결국은 찍어야 되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만둔 그 상황이 사실 지지율 바닥이라고 인식했던 그것과는 달리 이준석이라고 하는 돌출 변수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자라는 게 당내의 전체적인 기류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막으려면 이준석 본인이 완급 조절을 하고 페이스를 적어도 대선 흐름에 맞춰갔어야 되는데 그와는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에 스스로 이건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리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아마 이 당대표 사퇴 촉구안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 것 같고요. 자, 오전에 불참하겠다고 의원총회에 불참하겠다고 했던 이준석 당대표 뭐 참석한다 또 만다 안 한다 했다가 결국은 참석을 해서 모두 발언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당대표 사퇴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가장 큰 단초 중에 하나는 저는 당대표가 그만두고 말고의 문제는 내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는 이 오만방자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또 봅니다. 자,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퇴 결의안이 통과돼서 이준석 당대표가 그걸 받든 안 받든 사실은 사퇴 촉구안이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준석은 당대표로서는 이제 식물대표고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내 지도부가 사퇴 촉구안을 냈는데 원내 지도부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두 사람이 공익 최고위원회의 멤버 아닙니까? 사퇴를 요구한 멤버들과 어떻게 당 지도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당원 다수와 이 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사퇴 요구가 본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의원총회가 종료되고 나면 당의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하게 될 겁니다.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하게 되면 이준석과 이준석을 지지하는 김영태 최고위원 정도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말장난과 잔재주로는 흐름을 바꿀 수 없다. 그런 식의 정치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또 한 번 드러난 거고 이준석 당대표가 아마 결정을 내리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는데요. 오늘 중에요? 네, 오늘 중에 결정을 내리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보는데 지금 의원총회에 와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내용 수위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좀 주목됩니다.